지난 주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주 저도 뭐 뉴스 보느라고 뉴스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연이 어찌 됐든 단일 후보는 나와서 등록을 했지만 이른바 지난 한 달 동안 시끄럽게 들뜨게 만들었던 이 단일화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단일화라는 약속을 맨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당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정당을 국민이 앞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 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단일화라는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가 국민 그리고 당원 뜻에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당 경선에 참여를 해서 다 똑같은 절차를 겪고 그리고 최종 한 분이 선출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시너지 효과도 좀 있고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이재명이 독주하는 상태는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은 다 끝났습니다만 잠깐만 되짚어 본다면 3자 세 곳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른바 쌍권 권영세 권성동 그다음에 김문수 캠프 그다음에 한덕수 캠프 이 셋 중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단일화 안 된 것에 대해서. 단일화만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 측의 책임이 더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100%입니까? 아니면 좀 나눌 수 있습니까? 100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속을 한 걸 안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책임을 나누자면은 한덕수 후보라고 봅니다. 입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이 무소속 후보인지 국민의힘 후보인지 정체성을 안 밝힌 상태로 11일 이전에 단일화하자고 무조건 우겼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에게는 틈이 보인 겁니다. 우린 11일 이후에 하자. 이 과정에서 지도부도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상실했고요. 모두의 책임인데 일단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차원으로 집중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의 책임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가 뭐 4월 말 5월 초라도 입당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한테 말이죠. 입당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단일화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말을 미리 좀 강하게 했더라면 들어왔을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애초에 당에 들어와서 경선 절차를 밟으라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원으로 경선 중간에 당원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그건 어불성설이고 애초에 저희 당의 후보로 대선에 뛰겠다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당연히 경선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텐데 한덕수 전 총리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 특권이 있다. 나는 밖에 있다가 국민의 최종 후보와 다시 결승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덕수 후보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지도부가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 지도부는 애초에 당 경선에 참여하라.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입당해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그 관세 협상 그것이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 뭐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미룬 거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우리 그 경제부총리하고 산업부 장관이 2+2 회담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뭐 전혀 납득 못할 논리인 건 아니에요 또. 그런데 당 경선 일정이라는 게 또 대선 일정이라는 게 한 사람의 어떤 뭐 일 때문에 뭐 일정을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을 나가겠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밤 뭐 10시, 11시, 12시 뭐 그때 보니까 뭐 계속해서 그쪽은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1차 했다. 뭐 10시 반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그래서 저쪽에 2명 뭐 이쪽에 2명이 만났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실랑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들어보니까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네.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었죠.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라는 네. 거고요. 그쪽은.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그냥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자는 거고 한덕수 후보 측 이제 협상자가는 나와서 왜 국민의힘이 그 결선 투표까지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일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빼느냐. 네. 이제 그래서 또 거기는 고집을 끝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견 딱 보면은 서로 반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한덕수 후보가 진정한 무소속 후보라면 네. 당연히 당원, 네. 국민의힘 당원과 중도층만 포함한 여론조사를 반대할 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 그렇게 되네요. 논리상. 네. 근데 반대 주장을 했고 네. 국민의힘 주자로 뽑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당원 위주로 가야 된다. 지지층 위주로 가야 된다. 듣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서로 또 거꾸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단일화라는 것이 얼마나 논리가 없는 상식이 없는 단일화 시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자고 막 우겼어야 되고 아니요, 김문수가 넣지 말라고 넣자고 해야 넣자고 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이제 한덕수 후보 쪽에서 네. 무슨 소리야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난 무소속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단일화의 주체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만나게 하려면 제3의 주체가 이것을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또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 쪽에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예를 들어 정대철 뭐 헌정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저희 당에 노크를 하고 와서 그렇게 양 당사자가 만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당 지도부가 당 밖에 있는 분을 대리하여 단일화 협상해라. 뭐 해라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누군지 시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혼주가 누군지 헷갈리고 있었다니. 뭐 뭔지 모르는 거죠. 네. 예. 자, 성원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가 혼주를 찾아가서 절을 올리세요 했는데 신랑 신부가 혼주가 누구더라 이러고 있으니 이미 5월 3일 킨텍스에서 성원 선언문은 낭독이 된 겁니다. 황우여 주례가. 네.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신부에게 가서 신랑이 선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어떡할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본처냐를 가지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호적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은 김문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로는 그 승산이 높지 않다라고 당 지도부가 판단을 했다면 끝까지 여기가 서로 논의를 하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찾아야 될 텐데 사실상 형식 논리상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죠. 외부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대신하는 누군가 두 명이 와가지고 협상을 벌인다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도 한덕수 후보로는 그런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네. 당원이 그래도 뽑은 김문수 후보로는 그게 어렵다고 판단을 지도부가 했다면 네. 그 자체로 월권이죠. 당 지도부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를. 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그 경선 기관을 도과한 다음에 5월 2일 돼서야 자기 그만두고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거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아무튼 한덕수 후보가 이제 여기 오셨었어요. 그러셨어요? 주말에 네. 그래서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한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네. 제가 일반 그냥 당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분들은 돈을 몇 억씩 내고 기탁금을 내고 그 단계를 다 겪어가면서 최종 결선까지 해가면서 결국 한 사람으로 뽑힌 거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어요. 그걸 다 지나고 온 사람에게 2시간, 3시간 있다가 당 지도부가 가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한덕수다. 그럼 한덕수 후보는 어떤 자격으로 그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야 되나요? 이 설명을 해줘야죠. 그거는 한덕수 후보가 설명할 건 아니고 당 지도부가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당 왜냐하면 지도부는 모든 거를 한덕수 후보는 일관되게 모든 걸 당 지도부한테 맡긴다. 정확한 워딩은 국힘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논리로서는 다 저는 성립한다고 봤거든요. 저희 당에 1,000원도 안 내본 분이 물론 나중에 10,000원을 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논리로 당이라는 말을 하나요? 아니 단일화라는 얘기를 한덕수 후보가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너무 한덕수 후보 쪽 얘기를 그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무소속 후보를 어느 당의 지도부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러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도부는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와의 관계를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한덕수 후보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 최종으로 뽑힌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께 해야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이제 속세로는 모르겠는데요. 방송에 나와서 적어도 마이크 앞에서 한 이야기로는 한덕수 후보는 그런 거를 주장할 바가 안 됐었죠. 왜냐하면 4월 30일까지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낼 수 없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니까. 물론 물밑에서 한덕수 후보를 대신한다는 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들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성일종 의원이라든지 그분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성일종 의원은 특히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저분들이 한덕수 후보 대변인처럼 단일화 논리를 막 말씀하고 그러셨어요. 4월 중순 하순 이때. 그때도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은 사실 거기서 이 마이크 앞에서는 적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뭐 그렇다는 말씀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니 그럼 한덕수와 단일화라는 논리를 4월 중하순에 만들어갈 때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만들었어요. 이상한데요? 그럼 한덕수 후보와 그 의원들의 관계는 뭐죠? 그건 뭐냐면요. 저도 제가 짐작컨대 네. 한덕수 후보는 곁을 주지 않는데 그쪽에서 뭔가 원대한 로드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거기에 올라타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결단을 했어야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요. 네. 그 지난 금요일 토요일로 넘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온 그 일반 여론조사 당심 뭐 이런 거 1박 2일 동안 조사한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거에 따르면은 뭐 82%, 86%쯤이 11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막상 토요일 날 이제 낮에 동안 쭉 여론조사를 해보니 당원 투표를 해보니 후보를 바꾸는 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당심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그 80% 넘는다는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가 되더라도 11일 이전에 돼야 된다. 네. 그 당원 투표의 응답률이 낮아요. 33.8%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근데 이 마지막에 했던 전당원 투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찬반 그거는 우리가 수치를 몰라요. 네. 그래서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중간에 새벽 2시 반에 공고를 내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후보자 접수를 받았던 그 일이 있은 후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는 지도부에 대한 찬반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말이 안 돼요. 새벽 2, 3시에 말이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우일담으로.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너무너무 후보로 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일절 공지가 안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김문수 후보가 준비를 했대요.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공고를 놓쳤대요. 그 정도로 비밀스럽게 간 겁니다. 기자들 보고도 2시에 아마 다 가라고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비밀 작전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네요. 네,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지금 와서 시청자분들 의견이 책임론 그만 대선 얘기해 주셨으면 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 언론의 자유에 압박을 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좀 농담으로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물론 시청자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저희한테 압박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 불편하시면 다른 채널 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할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뚝심까지 버리면 어떻게 방송하겠습니까? 네. 저희를 너무나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제작진들은 또 막 그게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다투는 듯이 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는데 김광일 저자마다 출연자 나오시라 해놓고 따지고 뭐 책임이 어떻고 하니까 에라이 그러고 이렇게 떠나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한테 좀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불편하시면 다른 채널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가야 될 우리의 중립과 우리의 언론, 저희도 언론입니다. 저는 언론사 현직 기자입니다. 저희의 갈 길을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댓글을 주시면 다른 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령 저희 출연자 나오시는 분을 예컨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 캠프에 나오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을 과도하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그 의견 자체는 독립적으로 매주 소중하고 저희 그 애독자이셔서 저희가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만 그분의 의견이 다른 분까지 막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관리자의 특권으로 그런 분들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뭐랄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러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제 퇴장을 시켜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 이제 거의 그런 짓은 뭐 어느 유튜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시죠.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양쪽의 해석 차이는 그 이제 당심 이른바 당원들도 말하자면은 뭐랄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할까 새벽에 날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 또 문항 자체가 한덕수 후보만 딱 놓고 찬반을 물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찬성이면 한덕수 후보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넣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물어봤어요? 투표. 마지막에 제가 받아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 당원이냐 묻고 두 번째 질문이 당원 당규에 따라 후보자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후보 변경이 아니고 쭉 설명을 해요. 이번 선생님께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3일 전당대회 때 발표된 그 당심 39%는 한동훈 후보를 찍었고 61%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 중에 39%의 한동훈 지지자와 당원 그리고 61% 중에 진짜 김문수를 좋아하는 사람 거기 이제 한덕수 지지자도 있다고 볼 때 이분들 합치면 50% 안 되겠어요? 넘겠죠. 저는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도부에서 굉장히 이거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 방법 말고도 한덕수 후보를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일요일 오전으로 예상됐던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가 비상시에는 전당대회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예정돼 있었다고 기사는 그렇게 다 나갔었습니다.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대신에 할 수 있다는 건 저희 당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건데 전당대회 대신에 전국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뭐 5시 6시쯤 보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그 결론은 그 전당원 투표로 한덕수 후보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려다가 여기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전국위원회는 그냥 모든 것이 무산이 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가처분 신청 냈던 거 취하하고 가처분도 아마 인용이 되는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그 추납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그 갖고 가겠다는 통지서 갖고 갈 테니까 돈을 더 내세요. 그 얘기는 급박하게 가져갈 일이 있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 인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한 지도부에서 빨리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전당원 투표로 뭔가 그걸 미리 좀 이렇게
눌러놓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이게 예를 들어 가처분도 나오고 전당원 투표 그 두 개 다 나오면요 지도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도 당신네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고 당원들도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그 두 개가 다 한 순간에 나와버리면. 근데 그 이전에 법원 판단을 보면은 네. 두 가지 그 이제 그 김문수 후보 가처분 된 거에 대해서 네. 기각 판정을 내린 거 보면은 그 판정을 꽤 길게 한 대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단일화 약속을 했다는 건 인정이 된다.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후보 지위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당에서. 네. 그러니까 특별히 전당대회 연다고 해서 100% 당신 지위를 바꾼다고 이렇게는 안 보인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법원이 기각을 하기는 했지만 여지를 김문수 뒀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당에서 박탈을 하니까 그걸 들고 간 거 아니에요. 아휴. 그러면은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네. 이제 두 가지 논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당의 이제 그 후보가 됐다. 이것은 기사 회생을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됐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열 몇 시간 동안에 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교체 술수의 막장 드라마다. 뭐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그런 표현들도 보였거든요. 네네. 어느 쪽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까? 후자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정당 생활을 좀 오래 했고 네. 여러 뭐 지도부 결정도 보고 선거 결과도 보고 했는데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건 뭐 도저히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게 뭐 단일화하자고 하는 것까지야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네. 왜냐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예. 자기는 김덕수다, 예. 을지문덕이다 예. 했으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치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에 네. 제가 그 뉴스 프로그램 가서 토론을 하다가 네. 단일화 2차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자막이 예. 당 지도부가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네네. 재선출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지금까지 것들 다 무효화하고 다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1차 컷오프 했던 분들한테 다 공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것이 0시에 시작된 비대위에서의 일단 김문수 당선 자격 박탈 예. 그러니까 제로로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공고해서 언제 뭘 하려는 건가 봤더니 새벽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 당협위원장 분은 네. 이 상황을 비롯해서 나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못했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 맞다나 그걸 무효하려면 그 1차, 2차, 3차 컷오프 때 1억씩 냈던 돈도 돌려드리고. 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아무튼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큰 절까지 올리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화학적 그 결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 화학적 결합을 후보와 선대위가 그러니까 당이 네. 당과 후보가 화학적으로 결합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보입니다. 네. 예, 우선 감정적으로 너무 서로 간에 그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네. 그걸 또 뭐 절을 한다 서로 껴안는다 꽃다발 준다고 해서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후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후보 주변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과 당이 이제 선대위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글쎄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가 각자 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이 그 어제 김문수 선대위를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현역 의원들 모습이 정말 너무 네. 안 보여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김문수 캠프에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중간에 이제 가신 분들이 있죠. 홍준표 캠프에서도 뭐 유상범 의원이나 김대식 의원 가셨고 네. 뭐 김미호 의원 갔다가 한덕수로 가고 장동혁 의원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위장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언론에서 비판을 했었죠.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일단 후보 만들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간 사람들이다. 네. 결국 그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현역에 한 명도 없이 당선된 겁니다. 결과는 장동혁 의원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김문수 캠프 내에서 그럼 장동혁 의원을 네. 김문수 후보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온 현역 의원이냐 이렇게 보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무총장 그것도 본인이 또 고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까? 그게 이제 여러 뭐 진실 게임이 있겠는데요. 네. 뭐 저는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들은 거니까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사실 네. 들은 네. 얘기니까. 예.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당내 기반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가지고 쭉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서 이제 후보를 직을 쟁취를 한 거고요. 네. 당에 뭐 거의 친한 게 빼고 거의 모든 의원들은 한덕수 후보 쪽으로 가 있은 상태에서 네. 어찌되었건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됐으니 이 두 집단의 화학적 결합이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그것은 뭐 불문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가령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후보는 뭐 안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가셨습니다 지금. 지금 하와이에 계십니다. 하와이에 계시는데 뭐 거기서도 뭔가 SNS는 좀 쓰고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오전에도 뭐 쓰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일단 하와이에 계신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가령 좀 할 것 같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세차에 올라타겠느냐 이런 거죠. 일단 나경원, 안철수 두 분은 선대위에 이제 직함을 얻고 네. 발언도 이제 김문수 후보 위주로 가자. 네. 뭐 이 발언을 하시니까 당연히 유세차에 올라서 마이크 잡으실 겁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김문수 후보에게 전달을 한 상태죠. 예. 뭐죠, 네. 그게요? 일단 들으면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게 계엄 하나. 탄핵 사과. 예. 두 번째는 윤 대통령과 절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윤 대통령 절연. 예. 세 번째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앞세우고 됐으면서 이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단일화 사과. 그러니까 단일화 그 자체를 사과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속 파기 뭐 네, 이런 약속 얘기입니다. 파기. 그러니까 계엄 탄핵 사과, 윤 대통령 절연, 단일화 사과. 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그 세 가지를 본인이 그 조건이 만족돼야 선거운동이 뛰어들겠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거 정도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네. 우리가 최소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기반,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차원으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반복해서 개인 SNS를 통해서 주장을 한 바 있지요. 예. 그런데 되게 좀 우리가 제안을 하려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거는 그냥 제안으로 끝나려고 제안을 하는구나 할 때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제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제안입니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하셨을 텐데 바라고? 예, 바라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에 타서 마이크를 잡으려면 네. 뭐 단일화 과정 얘기는 빼더라도 앞에 두 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명분을 줘야 된다. 예, 명분이 없으면 어느 정도의 접점이라도 있어야 마이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네요. 예. 네. 그거 그동안 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없이 마이크를 잡으면 잡아서 이재명 반대한다, 이재명을 막아주세요라는 말만 한다 하더라도 40% 가까이 되는 당원들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계엄 탄핵에 대해서 완전 반대 입장이고 윤 대통령과도 거리를 두지 않으려는 후보를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되죠.